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HRM 전문가 과정을 함께 하게 된 공인노무사 이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HRM 전문가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배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또 수험 생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주는 부담감,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험을 경험해보고 수험 생활을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 그 흐름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나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깊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합격선에 들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되고요. 둘째로 그 흐름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히 챙기고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좁혀가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HRM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무조건 이 강의를 통해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빨리 잡으실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길잡이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공인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재미있게 내용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여러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곁들여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도 다소 많고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HRM 과정을 신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안 드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HRM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HRM 전문가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시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뭐 이런 걸 물어봐 라고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HRM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이 정도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첫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둘째, 인적 자원 관리는 구성원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육성하고 개발해서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일련의 계획, 교육, 평가 등의 조직적인 활동이다. 셋째,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배치, 평가, 보상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말들 같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HRM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또 어떤 사람인지 필요한지를 파악해보고 또 그 필요한 사람이 정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해보고 그 채용한 사람을 또 교육해보고 개발해보고 평가해보고 보상해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사람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HRM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HRM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이 전반적인 HRM 실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 거창한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M은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HRM 실무와 근로관계법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HRM 실무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실 때, 즉,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영하는 이 실무적인 방법들을 좀 접하게 되실 거고요. 근로관계법에서는요,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실 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또 법적으로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HRM 실무는 경영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로관계법은 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0강 안에 이 경영과 법 전체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꼭 챙겼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을 위주로 잘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만 듣고 모든 것을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강의를 듣기 전에 그리고 듣고 나서 교재를 꼭 꼼꼼하게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 암기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잘 챙기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HRM 실무에서 개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트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목차를 보시면 인적자원 관리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냐를 보실 거고 이 인적자원 관리라는 큰 학문이 주요하게 보는 최근의 트렌드라던가 주요한 관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저와 함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전개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에서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이 인적 자원 관리가 뿅 하고 탄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 그 흐름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에서부터 인사관리 단계, 인적자원관리 단계,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단계가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인데요. 말 그대로 원시적이라는 그 뉘앙스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직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정돈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냥 그 처음에 어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인사 관리의 어떤 각각의 개별적 기능들이 제대로 다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규정이나 절차 같은 것도 정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게 체계적으로 좀 인사 관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원시적 인사 관리의 단계다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창업,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시작하진 않잖아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대충 이렇게 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건데요. 그렇게 창업 초기, 뭐 소규모 기업, 그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인사관리 행태를 바로 이 원시적 인사관리 행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보다 조금 더 정돈이 된 인사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는 각 기능들이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인사관리 단계는 각 기능, 채용이면 채용, 임금이면 임금, 뭐 교육이면 교육, 이 각 기능들이 나름대로 각 체계를 갖추고 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각 기능들이 어떤 좀 통합적이고 서로 협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각자의 기능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처음에 창업을 좀 정돈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 단계에서 조금은 지나서 어느 정도 각 기능들이 자리를 잡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 초반에 원시적 인사관리, 인사관리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뭐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체계가 되어 있는 비로소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차이는 없더라도 그냥 용어가 인적 자원 관리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보는 그 흐름도 있는데 그 용어가 이렇게 인사 관리에서 인적 자원 관리로 바뀌게 된 배경은요.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있고 뭐 직원이 있는 요런 정도였다면 조직 내에서 사람, 인적 자원, 인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인사, 사람을 관리하는 데 벗어나서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관리를 하게 되는 그 배경 때문에 그냥 인사 관리가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로 용어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적 자원 관리 단계에 오면서부터 조금 더 세부 그 기능들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조금 통합적인 그리고 거시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각 기능들이 조금 통합은 되고는 있지만 그게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이나 목표와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대기업들이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자원 단계에서 조금 더 상위 계층, 즉 조금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 단계가 바로 오늘날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 자원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적 인적 자원 단계는 각 기능들이 있고 그 각 기능들이 그냥 통합돼서 기능을 하는 각 기능들이 독립적 기능에서 벗어나서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더불어 그 각 통합적인 기능들이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과 목표와도 연계가 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는 기능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창의적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까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능별 인적 자원 관리는 그 기존의 인적 자원 관리 단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전체 시스템보다는 전략적 접근보다는 개별 기능별로 접근을 시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목표나 전략과 연계는 되지만 기능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조화는 되지 못하고 그 기능별로 좀 강하게 그 활동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서 벗어나 전략과 연계하는 게
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바로 협의의 인적 자원 관리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그 발전적인 단계가 오늘날의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종전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내용을 초월했다고 되어 있죠. 초월해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내용들을 모두 내포하는 그 포괄적인 최근의 가장 상위 발전적인 단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내부의 인적 자원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서 조직의 목표, 전략, 수립,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적 자원 관리 단계는 물론 개별적 기능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통합되고 그것들이 조직의 목표, 전략과 연계되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을 인적 자원에서 출발한다라고 보지 않고 일단 조직 중심, 기업 중심이 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최근에 가장 발달한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 단계는 모든 것이 인적 자원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서 그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 인적 자원 관리의 각 단계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가 이렇게 한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원시적인 인사관리, 하나도 정돈이 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요. 조금 각 기능별로 정리가 되면서 인사관리 단계로 오고 그 각 기능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조금 더 통합이 되면서 인적 자원 관리가 되는데 이 인적 자원 관리는 단순히 각 기능별 각 개별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것들이 통합은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 목표나 전략과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적합성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조직의 목표나 전략과 연계가 되는 게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데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도 기능별이냐 협의의 전략이냐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가장 발전적인 단계인 창의적 인적 자원 관리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인적 자원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단계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교재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큰 흐름이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왔나를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를 짚어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건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80년대의 민주화 선언으로 인해서 민주화에 바람이 불었다는 그 사건. 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런 그 사회적 흐름,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1987년 민주화 선언 이전엔 즉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HR을 보면요. 우리나라 인적자원관리 흐름을 보면 가장 큰 게 연공주의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또 유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연장자 중심, 나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물론 지금도 그 영향이 오고 있지만 80년대 중반까지는 어떤 가부장적, 또 연장 중심, 연공 중심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히 기업 조직 내부의 인적 자원 HR에도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주요 HR의 관점은 연공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공주의라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는 개인의 경력, 뭐 연령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그게 가장 어떤 능력을 인정받는 그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도 어떤 호봉제, 연공형 호봉제, 또 모든 게 근무 경력 중심이 되고요. 그 승진도 그냥 연령이 차면, 경력이 차면 당연히 되는 정기 승진과 승격으로 이루어지고요. 직급이 중요하고
뭐 그런 직급과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였고 그러한 주요 과제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1987년도에 어떤 민주화의 흐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연령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변화가 됐겠죠. 즉, 연공주의였던 흐름에서 능력이 더 중심이 되는 사회적 흐름이 조금 더 확산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이나 어떤 직급이나 경력은 다소 낮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승진의 발탁이 되는 소위 말하는 발탁 인사가 이제 조금씩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요. 직급도 조금씩 파괴가 되고요. 어떤 수직적으로 일하는 구조보다는 좀 팀을 이루어서 수평적으로 일하는 그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되었다는 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들어가서 그냥 찬찬찬 승진했기 때문에 직급이라던가 직책이 일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화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 선언 이후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직급과 직책이 분리되는 흐름이 많아졌다라는 거 또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던 중에 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죠.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기업들은 말 그대로 이제 생존 문제가 굉장히 목전에 오게 되었죠. 생존을 가장 큰 과제로 두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해진다는 걸까요? 기업에선 당연히 뭐가 중요했든 우리는 일단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업의 매출, 기업이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라는 흐름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 위기 이후, 즉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주요 HR의 관점은 성과가 가장 우선시되는 성과주의가 그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흐름에서 이제 연봉제가 도입이 되고 그냥 직급, 경력, 연령에 따라서 승진이 되고 보상이 되는 호봉제는 점차 그 폐지가 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뭐 그 내가 내는 성과, 내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던가 성과평가라던가 이런 인사제도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97년도에 IMF 때 뭐가 많이 일어났나요? 구조조정. 즉, 우리 회사에서 이제 성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하겠다라는 식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HR의 주요 흐름이고 이 성과주의의 흐름은 지금까지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의 우리가 지금 인적자원 관리의 전개 과정을 봤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인적자원 관리가 어떻게 흘러왔나 그 주요 관점들을 살펴봤다면, 이 인적자원 관리라는 그 학문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과주의. 성과주의가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성과주의의 맥락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시되고 당연히 직급은 통합되고 어떤 수직적인 계층은 축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다양성이 조직 내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존중을 하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또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고 있는 흐름, 요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의 중시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그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렸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그 구조조정,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회사에서는 생존을 위한 그 성과를 위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고, 그와 함께 성과주의 인사관리들이 도입이 됐다. 성과주의가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인사 패러다임으로서 과감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그 성과주의라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연령이나 경력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최근 성과주의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직의 어떤 매출을 늘려야 되고, 조직이 성장해 나가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려면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성과주의 흐름과 맞물려서 당연히 핵심 인재, 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기업 내에서는 중요해졌다. 즉, 핵심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기업 내에서, 기업 사이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겠고요. 역시 그 성과주의 흐름에서 파생되는 것들로 직급이 통합되고 수직적인 계층이 축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령이나 경력보다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성과가 중요해지는 흐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되겠죠. 즉,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직적인 직책, 경력보다는 내가 진짜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직책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능력에 따라서 대우하고 보상을 해주려는 기업의 분위기가 최근의 흐름이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실제로 뭐 예전에는 굉장히 촘촘하게 수직적으로 여러 가지 직책을 만들어 놨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그 직책 구조, 직급 구조를 단순화하죠. 뭐 굳이 뭐 사원, 대리, 부장, 차장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위기, 물론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것들을 크게 뭐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단순화하고 통합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짚어가고 짚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HR의 최근 흐름은 당연히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예전에는 좀 시장이 그 국제화 이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이겠지만은 그 국제화 시장이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화가 되기 이전에는 좀 시장이 굉장히 협소했죠. 뭐 국내 내수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내가 타깃으로 하는 대상이 더 훨씬 넓어지고 그 폭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잖아요. 즉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남성 뭐 3, 40대가 주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이 넓어지면서 여성, 외국인, 뭐 소수, 인종 뭐 굉장히 다양한 시장들이 생기고 그 시장들을 공략하려면 기업 내부에서 먼저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객으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해져서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최근 HR의 주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그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개별 인사 기능, 개별적인 인사 제도들 중심으로 굉장히 미시적인 인사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각 기능들뿐만이 아니라 각 기능들이 조직의 전체 목표나 전략과 연계가 되고 거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근 흐름이다. 라는 게 이제 마지막 최근 흐름 주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채용, 훈련, 교육, 평가, 보상 이런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개발해 나가고 그렇게 경영 성과를 높여 나가는 게 최근의 이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적자원 관리라는 그 주요 학문에 대해서 최근의 이슈가 5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과주의, 이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뭐 인재 확보, 핵심 인재 개발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직급 통합, 계층을 축소해 나가는 거, 그리고 시장이 넓어지면서 당연히 다양성이 존중되고, 마지막으로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으로 전략과 조직의 목표와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최근의 주요 이슈이고 흐름이다라고 하신 거,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번에는요, 이 인적 자원 관리 주요 흐름인데 주요 관점이 뭐가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직의 어떤 사람, 인적 자원 관리를 연구를 할 때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겠죠.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조직의 어떤 성과, 조직의 경영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인데 그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실제로 인적 자원 관리의 큰 흐름을 보면요. 율리치라는 사람의 연구가 좀 대표적입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업의 경영 성과, 기업의 가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연구한 그 내용인데요. 즉, 사람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다룰수록 그것이 기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에 따르면 인적 자원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인적 자원이 어떤 무형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는가? 그게 어떤 생산성 향상, 시장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연구를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경영 성과에 도움이 된다더라라고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연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업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그 직원들,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게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아니다. 경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다. 경영자가 아니라 어떤 산업에 있느냐, 그 산업의 특성에 어떠한 그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더라라는 그냥 최근의 흐름 정도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연구하고 왜 중요하다고 연구하는지 그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러면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 성과주의의 흐름과 맞닿는 맥락인데요. 어, 9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들이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해지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저에는요. 인적 자원을 바라볼 때 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그 우수한 핵심 인재가 중요하다. 그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즉, 모든 직원들이 기업의 성과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소수의 어떤 핵심 인재, 우수 인재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경쟁적인 인재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흐름과는 좀 배치되는 제프리 페퍼 교수라는 그 사람의 연구와 그 흐름이 있었는데요. 제프리 페퍼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 탁월한 인재 관리라는 것은 그 핵심 인재, 우수 인재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 보통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어떤 핵심 인재에게 확보를 하고 핵심 인재에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조직 내에 많은 그 보통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 환경, 고용 보장, 직원에 대한 존중, 배려,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드린 인재에 대한 관점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로 핵심 인재, 탁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기업 경쟁력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과 아니다. 모든 직원들, 보통의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말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기업 문화와 성과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탁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은 당연히 또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죠.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에게 보상하고 그 차별적으로 좀 육성하고 그 차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요. 후자, 아니다. 보통의 그 사람들, 모든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당연히 총력을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고용을 보장하고 뭐 그 사람 어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그 지원을 하는 게 이제 그 후자 관점에서 볼 때의 인사 제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재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우리나라의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인사 시스템은 두 가지 정도의 사건. 첫째로 민주화 선언이 되면서 연공주의 중심에서 능력주의로 변화가 됐다는 점. 그리고 그 능력주의의 연장선에서 갑자기 경제 위기, 97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더 한 단계 높아진 성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성과주의가 도입이 됐다라고 그 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기업 인사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주의 인사가 가장 큰 흐름이지만 그 성과주의 인사라는 게 한마디로 무조건 성과만 되면 돼 이런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효율과 통제, 즉 효율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좀 감수할 수 있게 그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너는 그냥 결과만 내면 돼. 좋은 결과만 내면 돼. 매출만 좋으면 돼. 이러한 손익 위주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게 우리 97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과를 내면 그 결과, 성과에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차등하고 차별하는 것도 당연히 이 성과주의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97년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인사 시스템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성과주의 흐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특징은 어떤 효율 위주, 통제 위주이고 과정보다는 손익, 결과 위주이고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어떤 가장 큰 흐름이자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과주의라는 게요, 당연히 장단이 있겠죠. 장점은 뭡니까? 임직원 입장, 내가 능력 있는 임직원이라면은 당연히 내가 하는 만큼, 결과를 내는 만큼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 입장에서는, 핵심 인재 입장에서는 성과를 많이 주는 곳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이 성과주의 인사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과를 내는데도 어떤 금전적인 성과를 내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다만 단점은 뭐가 될까요?
모든 직원들이 어떤 성과, 결과 위주의 사고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보다는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업무들에 굉장히 집착을 하겠죠. 즉, 단기 성과 위주로 기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모두가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협력, 팀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거가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가장 또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성과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으로 어떤 신뢰가 구축되는 분위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평가하는 거 맞아? 이 보상이 맞아? 이런 식으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인사 시스템은 어떤 성과주의 인사가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더라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성과주의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기업의 어떤 성과주의 인사를 제도하고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단점이 있어도 냅둬도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에서는 이 성과주의 인사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 큰 흐름 가운데 하나인 걸 부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단점 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정도를 좀 고려하고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기업의 규모나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화해라. 그리고 조직 내에서 굉장히 불신하고 뭐 협력이 저해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결과가 중요하고 결과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급적 과정이나 역량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요소들을 좀 반영해라 라는 것도 하나 주의할 게 당연히 되겠고요. 무조건 금전적이고 뭐 이만큼 달성하면 얼마, 이만큼 달성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획일적이고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훨씬 더 동기부여될 수 있는 다양한 비금전적 보상 방식을 연구하고 활용해라.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뭐 이러한 성과주의가 도움이 됐대, 이게 뭐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됐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맞다, 정답이다라고 하지 말고 기업에 맞는 그 적합한 성과주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인사관리를 적용해라라는 그 주의점까지 가볍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첫 시간이라서요. HRM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보고 그 HRM이라는 그 연구의 흐름이라던가 그 전개 과정이라던가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이슈,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말 전반적인 개요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개요 정도가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읽어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말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기도 한데요. 그냥 우리가 본격적으로 HRM이라는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 기본적인 그냥 좀 기름칠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냥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챙겨주시면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HRM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듣고 있으면은 그게 그 말 같고 되게 뭐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다 알고 있는 듯한, 다 기억이 날 것 같은 듯한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강의만으로 절대 모든 내용 커버할 수 없고 강의 내용만으로 모든 것을 다 공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교재를 한번 음미하면서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아, 내가 이 내용은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 아, 이 내용은 좀 암기를 해봐야겠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발라보면서 그 큰 흐름 속에서 내용을 좁혀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혼자 교재를 회독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저는 1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